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일 현 정부에 아주 거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많이 맺힌 거겠죠.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해서 내통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적과 내통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 이례적이죠. 주호영 원내대표, 내가 말하는 것에 의미를 좀 새겨라.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뭐가 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는 27일 열리는데 현재 이런 의혹들 관련돼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독재라는 말을 5번이나 썼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아가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히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근거 없는 폭로와 의혹 부풀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향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매우 부적절하고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퍼붓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금도는 물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린 미래통합당의 막말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 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양문석 이사장, 오늘 독재라는 표현을 5번이나 하던데 주호영 원내대표 좀 점잖은 스타일이었는데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부담스럽겠죠. 계속해서 당내의 반발들 그리고 뭐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했다는데 본인의 정치력으로 다 갖다 싸다 바쳤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정도로 그 무능했던 여야 간의 원내대표 협상의 책임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독재 국가 안 살아봐서 저분들 잘 모르나 봐요. 불법적인 그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한 그 나라의 그 독재자를 향해서 독재자라고 그러고 그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그래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민주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잘못해서 허용한 영역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독재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이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소통과 내통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그래요. 국정원장이 유능하면요.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상대 국가들하고. 그리고 그 소통을 하지 못했을 때 무능하다고 지적을 받고 그 무능함이 국가적 위기로 닥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총풍이라고 심지어 북한 보고 우리 남한을 향해서 총 좀 쏴달라고 했던 미래통합당 전신들의 작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말 그대로 어떻게 소통해내느냐의 문제인데 저 소통을 자신들의 반공 시대의 독재국가 시대의 관점으로 내통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직까지도 현재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 인식, 시대 공감이 안 된다라는 발언이라고.
시간이 있으면은 독재냐 아니냐 이 부분 한번 토론해 보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합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요.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가를 묻고 싶어요.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정부조직법 17조에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그 국가의 정보, 그다음에 보안,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입니다. 이게 존재 이유입니다. 국정원은 햇볕 정책하거나 남북 교류 협력하는 데 아니에요. 그건 이게 통일부죠. 근데 박지원 원장이 과연 이게 간첩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 눈치 보고 간첩 잡을 수 있을까요? 범죄 수사. 따라서 저는 이분이 대북 송금 있죠. 옛날에 이거 특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실형 받았잖아요. 대북 송금 이게 불법으로 북한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이게 북한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 이게 저자세 아니겠는가? 이런 이게 지적을 한 거예요. 예. 차지영 교수. 예, 지금 이제 국정원이라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기관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책 집행기구에게 정당한 의좀 뭡니까? 일종의 그 정책 집행을 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사실 좀 많이 바뀐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건 뭐 일단 별개로 치고요. 저는 일단 이 조호영 원내대표가 내통이라는 표현 쓴 거는 뭐 저가의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실 이 북한이라는 것 자체를 항상 이 어떻게 보면 타도해야 되고 이 해서 그러니까 흡수해야 될 하나의 상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아마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을 이렇게 기용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통하다. 예. 내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하다. 북한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인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이 그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의 기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점의 차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측면인데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어제 정강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여전히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그 뭡니까 시각을 고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느냐 박지원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정태근 의원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우려의 뜻은 그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했습니다만 국정원법에 보면 제3조에 국정원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테러, 국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위해를 관리하고 그리고 국가의 기밀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꾸만 북한의 통전부를 상대하는 것이 우리 국정원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국정원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어차피 뭐 청문회를 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돼도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거는 뭐 분명하거든요. 박지원 후보자한테 분명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 말기에 소위 대북 사업, 대북과 관련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성사 문제를 이전에 이 대한민국 처한 여러 가지 엄혹한 현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공이라든지 대정부라든지 방첩이라 테러 문제 이런 본연의 업무들을 제대로 하는 예. 국정원 원장으로서의 일을 좀 잘할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근택 네, 부장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제 국정원의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정치에 관여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뭐 간첩자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아마 좀 다른 생각 같는데, 사실은 이제 통전부를 상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보를 상대하는 분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냐 있는데 사실 물밑을 좀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예. 아마 대북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맥관계도 많이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